6월의 첫 주말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농촌 전력에서는 공무원들이 일손 돕기에 나섰고 시장 활성화 행사와 댄스 스포츠 대회가 눈길을 모았습니다. 삼계탕이 중국 수출길에 오릅니다. 각 사육 농가와 업체마다 중국인들의 입맛에 맞춘 삼계탕 수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경쟁이 치열합니다. 총선에서 낙선한 후보 대부분이 재기의 발판을 다지기 위해 도전했습니다. 지역 시군이 법인세 50%를 도세로 전환하는 정부 방안에 잇따라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이어 광양시가 지역 간 손익이 엇갈리는 결과를 초래해 갈등만 부추길 것이라며 반대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6월의 첫 주말 광주 전남 지역에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농촌 전력에서는 공무원들이 일손 돕기에 나섰는가 하면 실내체육관에서는 댄스 스포츠 대회가 열렸습니다. 휴일 표정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농촌 전력. 공무원들이 우비를 입고 휴일도 반납한 채 마늘밭에 나왔습니다. 농민들과 함께 아직 수확하지 못한 마늘을 뽑고 또 뽑고 뽑아진 마늘은 판매를 위한 포대에 연신 담겨집니다. 고령화로 일손 구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상황. 수확하는데 일일이 손길이 많이 가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일손 돕기는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건비도 엄청 비싸고 이렇고 인부 구하기도 힘들고 하는데 엄청 도움이 됩니다. 참 고맙더라고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침체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상인들이 나섰습니다. 대형 마켓에 밀려 손님이 줄어드는 시장에 고객 유치를 위한 한마음 축제입니다. 손님들과 함께하는 먹거리 선포식으로도 시장을 알리고 활성화하는 데 주력합니다. 실내 체육관은 댄스 스포츠 대회로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톡톡 튀는 의상과 훌륭한 표정 연기가 신나는 음악과 어울려 보는 이를 즐겁게 합니다. 유치부부터 생활체육 어르신까지 그동안 쌓아온 춤 실력을 맘껏 뽐내는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큰 나온 만큼 열심히 준비한 만큼 긴장하지 않고 좋은 성적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려 나들이 하기에는 불편했던 6월의 첫 휴일. 내일은 다시 맑고 무더운 날씨로 본격적인 여름 시즌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주 전남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공모가 마감됐습니다. 총선에서 낙선한 후보 대부분이 도전해 경쟁이 치열합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공모에서 광주는 평균 2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용섭 전 의원을 제외하고 총선 낙선자 7명 모두 지역위원장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현직 구청장 2명과 광주시의원들도 지역위원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전남도 이계호 의원 지역구를 제외한 9개 선거구에서 18명이 지원해 2대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경선에서 탈락한 전직 의원 그리고 지방 의원들도 대거 경쟁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4.13 총선 출마자분들 그리고 지방 의원 그리고 일반 당원 그리고 당직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 그동안 지역위원장은 현역 국회의원이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가 광주 전남에서 사실상 전패하면서 지역위원장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지역위원장은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와 내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각 지역 대의원을 추천하는 중요 당직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선거 조직을 다 관장해야 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군에 대해서 지역위원의 역할이 클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일 후보 평가 기준 등을 확정하고 빠른 시일 안에 지역위원장 임명과 조직 재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후반기 목포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 소속 목포시의원들이 공정한 당내 경선에 합의했습니다. 박지원 의원과 국민의당 소속 목포시의원 13명은 오늘 간담회를 갖고 차기 시의장 출마자는 다음 시의원 선거 때 불출마하고 시의회의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 목포시의원들은 오는 18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25일 당내 경선을 통해 목포시의회 의장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가 여수시, 나주시 등과 함께 현재 시군세인 법인세를 공동세인 도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지난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밝힌 법인세 50% 공동세 전환 방침은 지역 간 손익이 엇갈리는 결과를 초래해 갈등만 부추길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광양시는 앞으로 같은 입장에 놓인 여수시, 나주시,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등과 함께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지속적인 반대 의지를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우리 삼계탕을 아주 좋아하죠. 그래서 이달 안에 중국 수출이 시작되는데요. 전남에서도 대륙의 입맛을 잡겠다며 수출업체와 사육농가가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4,000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한강공원에서 삼계탕 파티를 벌입니다. 한류 드라마에 소개된 우리의 삼계탕이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겁니다. 국내 삼계탕의 중국 첫 수출이 곧 시작됩니다. 하루 9만 마리의 삼계용 닭을 도축하는 이 업체는 컨테이너 4개 분량, 낱개로는 4만 8천 개의 포장용 삼계탕을 조만간 중국에 수출합니다. 중국 바이어로부터 4컨테이너를 주문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입 검역국에서 허가만 떨어진다 그러면 바로 선적할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에서 중국 수출을 허가받은 삼계탕 업체는 모두 7곳으로 전남에선 나주 사조화인코리아와 장성 체리브로 도축장이 포함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올해에만 300만 달러의 중국 수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주 사조화인코리아도 중국 수출이 본격화되면 올해 삼계용 닭의 도축 물량이 60% 이상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냈던 양계 농가 역시 사육 활성화를 기대하며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수출을 한다면 더 빨리 회전이 빨라지니까 그만큼 수입이 증대되는 게 좋죠.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온 삼계탕의 중국 수출이 10년 만에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업체와 사육농가 모두 전남산 삼계탕으로 맛의 한류를 일으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을 다치게 한 50대가 붙잡혔습니다. 담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 30분쯤 담양군의 한 도로에서 순찰차를 추돌해 경찰관과 의무경찰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59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순찰차를 들이받기 30분 전 경찰의 음주 단속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265%가 나오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대 여교사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학부형과 주민들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49살 박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벌인 결과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달 21일 밤 신안의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교사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적극적인 나눔 활동을 펼칠 봉사단체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사랑실천 천사운동 광주광역시 본부는 오늘 공식적인 발대식을 갖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사랑 나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천사운동 본부는 회원들이 매달 10,000원씩을 적립해 기금을 만들고 각종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배식 봉사와 재능 기부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가수 이난영 탄생 100주년을 맞아 목포 시립예술단의 합동 공연이 오늘 목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찬란히 빛나리 목포의 이난영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합동 공연에는 목포 시립교향악단, 무용단, 국악원 등 6개 시립예술단이 참여해 이난영의 히트곡을 소재로 다양한 선율을 선사했습니다.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관련 사업 예산이 광주와 전남 모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전라남도의 저출산 대책 사업 예산은 2,890억 원, 광주는 545억 5천만 원으로 두 지자체 모두 지난해보다 25% 이상 증가했습니다. 여성 1명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잠정 기준으로 전남이 1.55명, 광주가 1.21명입니다. 공사가 완료된 대규모 산업단지의 부지 확장이나 이용계획 변경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체 면적이 5제곱킬로미터 이상 되고 이미 준공된 산단에 한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개발 계획과 실시 계획을 통합해 승인하는 등 산단 개발에 관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여수산단 등 전국 25곳의 산단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교육기관의 어린이집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법리적 다툼을 해소하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내국세분 20.27%를 22.27%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리과정 사업은 보육 유아 교육 과정을 일원화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흥군이 최근 정부가 주관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 선정을 계기로 마늘 유통구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고흥군은 내년까지 국비 10억 원을 투입해 50헥타르 규모의 마늘 생산성 향상 기반단지를 조성하고 마늘 생산 유통의 구조적인 문제인 포전거래 차단을 위해 건가시설 20곳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고흥 지역에서는 올해 7,700여 농가에서 18,000여 톤의 마늘 생산이 예상됩니다.